우디님은 지금 못 오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우디님한테 네.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성현님. 네. 제가 연구 주제 선택했던 1, 2, 3순위가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협업 구조, 커뮤니티는 어떻게 결과 중심 협업 체계가 되는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정의와 실험의 조직화, AI 시대 조직은 어떻게 학습 루프를 돌리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견습과 성장의 설계, 조직은 주니어를 어떻게 길러내는가, 이 세 가지였는데요. 특별히 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를 꼭 고집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음, 전반적으로 조금, 정말로 업무에서 이런 조직의 실험이 작동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서 음, 그것과 연결된 거라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24개 샘플 주제를 내드렸는데 꼭 거기 한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좀 풀어놓고 원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유준님?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성혜님 마찬가지로, 어, 그, 제안해주신 주제들이 사실 다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음, 저도 세 개를 꼽기는 했지만, 음, 이렇게 특정 분야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커뮤니티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부여라든지 조직 설계라든지. 근데 음,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뭐 AI라든지 오늘 배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편인데 오히려 그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많이 배워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크게 가리지 않는 거라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 중에 이제 리더를 지원하셨던 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그 리더가 먼저 이제 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지금은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리더에 엄청 크게 할 마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이트님. 네, 저는 제가 원래 택했던 주제는 이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가 에이전트랑 협업 어떻게 하는지, 두 음, 번째가 이제 그 오티마이즈 된 팀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음, 네, 다른 팀에서 이 주제로 이미 연구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겹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를 할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음, 이유는 조금 이 연구라는 프로세스를 굴러가는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스텝을 꼬이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건 없는 상태인 거고, 주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좀 서로 같이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 아까 뭐 AI 관련되거나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저희 누구도 그거에 야마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주제로 선택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브랜딩이랑 커뮤니티 빌딩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해왔었고 그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보통 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소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바이트님은 커뮤니티 코드라고 책도 쓰셨고요.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그리고 여행에 미치다 해서 커뮤니티 쪽 일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뭐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저기 뭐야 저희가 그 토요일 워크숍을 위해서 1순위, 2순위 리더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 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거기서 리더를 지원을 안 하시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못 나오는데 토요일 뭐 어떻게 리더를 해. 그래서 저는 그건 당연한 것 같고 사실은 그 전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 리더를 뭐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 제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리더 하실 만한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드렸고요. 그리고 바이트님이 우리 뭐 연구 프로세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학계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진 않아요. 뭐 논문을 쓰는 연구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교수들이 뭐 맨날 하듯이 그런 게 있겠으나 우리는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오히려 필드에서 많이 하던 방식의 일하는 구조로 정말로 뭐 어떤 걸 어떻게 연구해야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 오히려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대부분 조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겠죠. 다오랩에서 어떤 가이드는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의 방식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각자 그 백그라운드나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현님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연구에 익숙한 사람인데요.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듀테크를 만드는 스타트업은 아니고 저희는 에듀테크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상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리서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교육공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연구라면 제가 프로세스도 아주 잘 알고 짜라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되게 실행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실험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는 뭐 리더 역할 자체에 대한 뭐 거부감은 없다. 다른 모임에서 뭐 리더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나 또 좀 있으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잘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제가 열심히 서포트해야 되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하면서 제가 리더 지원서는 못 내게 됐고요. 결과 네, 그런 생각과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기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 제가 24개 연구 주제 프로에도 그 한 부분에 사실은 AI랑 블록체인은 뒤에 추가를 한 부분이에요. 그 앞에 거는 사실은 음, 다 넌테크예요. 그리고 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AI 들어가거나 뭐또 간혹 블록체인 들어가면 이게 주제가 팬시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팬시한 주제가 과연 좋은 주제일까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음, 자꾸 사람들이 인간과 에이전트 또는 뭐 음, 인간 조직의 AI로 뭐 옵티마이제이션 내지는 음, 자동화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아싸리 변하지 음, 않는 거를 연구하는 게 맞지. 음, 사실 지금 음, 그거 연구한다고 내년 돼서 그 연구 결과가 워킹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내년이면 아마 스테일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 아무리 지금 음, 공부했다 쳐더라도. 그러니까는 음, 너무 지금은 빨라요. 너무 빨라가지고 뭐 하신다니까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그게 지금 이래가지고 반짝은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어. 진짜 그거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있으면 또 단계 음, 나오는데. 아싸리 지금은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조직 안에서 인간들의 협업은 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조직이 경량화 됐을 때 조직과 조직 간의 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많아지면 개개인들 간의 계약
조직적인 관계로 연결이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1인 기업가들이나 이런 구조들이 이게 커뮤니티잖아요.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이 네.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프로페셔널한 결과를 낼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뭐 AI가 나오든 뭐 AI 할아버지가 나오든 어쨌든 변하지 않고 탐구되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쪽은 팬시하지는 않거든요. 아이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메커니즘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동력을 만들어주게 동기를 부여시키고 일을 하게 만들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동기부여에서도 이런 것도 가능하죠. 조직이 경량화됨으로 인해가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심지어 혼자 일하는 그런 회사에서 자기 동기부여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 우디님 들어오셨군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다 녹화는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네, 보여드리려고. 네네. 네, 하시다가 그냥 좀 무리된다 싶으면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저희 얘기하고 있던 게 각자 백그라운드, 어떤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제는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다. 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 플러스, 나는 리더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하기 싫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아직 리더를 막, 제가 할게요. 이러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만 마저 하면 그래서 그 AI나 블록체인이든 이런 특히나 AI 쪽 요새 그걸 가지고 주제를 잡으려고 하시는 쪽이 많긴 한데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저는 오히려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토요일 날 하지는 않았는데 뭐 다들 AI 하시니까 거기다 찬물을 붓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진 않았으나 너무 그쪽으로 바이어스들 많이 되시는구나 하고 생각은 했죠. 그에 덧붙여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사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 다오랩을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가 AX, 지금 이 시점에 AX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AX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AI 도입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축이지만 AI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키워드 이런 거에 제가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블록체인과 다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기술은 어찌 보면은 되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 사람이 항상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해결이 안 돼서 뭐든지 이상으로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한에 정함이 있는 이 조직에서 뭔가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겁남도 사실 있는 음. 거예요. 사실은 AI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빠른 실험으로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본질적인 질문들은 결국 어렵다는 해답만 얻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생기네요. 근데 AI라고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AI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전트랑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몇 가지 패턴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게 실용적인지는 모르겠어. 음. 너무 가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가설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봤더니만은 싹 다 아니야. 왜냐면 다른 에이전트가 나왔어. 예를 들면 에이전트들 간에 이거를 뭐 해주는 또 에이전트가 나왔어. 이래서 싹 다 무용주. 뭐 이래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우디님은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쭉 들어보셔도 돼요. 네, 일단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편하게 네, 듣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유주님 네. 백그라운드를 못 들어가지고 유주님 소개를 못 들어가지고 아, 맞다. 유주님. 네, 저는 유주고요.
저 지속 가능성 과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혜님이 얘기해 주신 것 듣고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연구를 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사회운동, 뭐 커뮤니티, 교육 이런 분야를 주로 연구를 했었고 그 한국에서는 이제 기후 커뮤니티 운영을 지금 한 4년 정도 했고 안양에서 그 청년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 삶과 다오랩에서 하는 연구를 연관지어 볼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이 우선 다오랩이라는 커뮤니티 자체를 매력적으로 느꼈고 여기에 뭔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겠다는 건 약간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 임팩트 생태계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본 말고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할까 그리고 이런 조직원들이 동일한 비전을 중간에 가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는 어, 그런 방향성의 연구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우, 좋은 주제죠. 저도 그 부분은 누군가 한 조에서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런 게 방법론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이 연구 기관과 연구 대상 자체도 이제 함께 합의를 하고 이제 실험을 실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또 길지만은 않은 기간이다 보니까 뭐 문헌 조사라든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던 연구와의 차별점은 어디서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되고 음, 그리고 사실 그런 AI가 너무 큰 그 주제잖아요,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놓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참에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음, 기존의 다오랩이라는 커뮤니티와 이 공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던 연구보다는 어쩌면 이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쪽으로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융합돼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다른 음. 분들에게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주님이 그 약간 두 가지의 지금 두 개 다른 어떤 니즈 그래서 하나에 왜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다오랩이니까 AI 관련된 뭔가를 또 해보는 게 큰 배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두 가지를 섞는다면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동기이론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심리학에서도 있고 뭐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하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별로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는 저거였어요. 이번에 다오콘 할 때도 제가 빌더들의 동기가 뭐냐. 왜 돈도 얼마 안 주는데 빡세게 일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자발적으로들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동기가 뭐냐? 이거는 사실 조직 안에서의 동기 이론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조직은 내가 어차피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딱 계약으로 묶여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 동기 이론이야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겠지. 그 월급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근데 커뮤니티는 언제든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안 하고 배찐다고 뭘 할 저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건 조직도 아닌 구조인데 여기에서 왜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발성도 어떤 성과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저는 이번에 다오콘 때 제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규범적인 특징이 많더라. 이게 이 사람들이 인터뷰 설문조사에서 나오긴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자율성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못할 수는 음, 없다. 스탠다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커뮤니티 안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네. 그 스탠다드는 어떻게 생기는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가는 기존 조직에서 하던 거랑 또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오콘을 하셨던 분을 인터뷰해도 되고 음, 그리고 앞에서 우리 리트릿 했던 분들 인터뷰해도 되고 책 쓰신 분들 인터뷰해도 다오랩의 천재예요. 할 만한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기반으로 DB화를 한번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향이고 여기다 AI를 접목시키신다고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의 이건 그거고 조직 안에서 동기 이론, 기본적인 동기 이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가장 그 저게 자기 결정성 이론이 가장 심리학에서 많이 그 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랑 유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유능감. 뭐냐면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성취감인 건데 사실은 AI가 들어오면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 맞나? 왜냐하면 유능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반면으로는 결국은 내 일은 AI가 해버리겠네? 나는 아무리 해도 AI를 못 따라가겠네 음, 하는 그게 지금 있거든요.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동기 이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은 조직에서 일을 하는가를 하는데 AI가 그걸 어떻게 바꿨는가 그리고 그로 음, 인해서 사람들의 동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 사람들이 AI 때문에 어 정말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그게 높아진 건지 효율만 높아진 건지 요새 번아웃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연구 주제 방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AI랑 이걸 믹스시킨 거지. 네. 네. 저 인터뷰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주제가 사실 다오랩 뜯어먹기가 있었거든요. 음, 좋아요, 그거. 다오랩 1기부터 6기까지 활동을 정리를 하고 백서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동기는 어떻게 굴러갔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던 기여가 어떤 아웃풋을 만들었는가를 얘기를 할 때 커뮤니티에서는 결국에 얼마만큼의 바이럴 개수를 만들었는가, 누구를 어떻게 데려왔는가 음, 이런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기부터 6기까지 있었던 주요 활동들을 뜯어보고 거기서 이제 제이슨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가설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 음, 안에 있었던 키플레이어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키플레이어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을 추적해보는 방식은 어떨까 와, 생각했었거든요. 좋은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동기랑 좀 같이 물려서 네. 저희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나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는 그걸 가져와서 AI 시대의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다오랩의 백서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는 어떨까 싶긴 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바이트님, 이걸로 합시다. 그리고 바이트님이 리드 하시고요. 마이크 끄셨어요, 바이트님. 아, 네, 이거는 조금 이런 걸 잘 해보신 분한테 좀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잘해본 분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이 문서화되고 이런 게 좀 익숙하신 분들. 그거는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문서화는 요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AI 때문에 AI가 다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책 쓰느라고 커뮤니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퀘스천네어. 근데 퀘스천네어를 만드는 거야 아마 연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전체 그림 그려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누구를 인터뷰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AI한테 분석시켜가지고, 이걸 최종 결론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만 잘 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어느 분이 하셔도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바이트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사람들 간의 그 연결고리 패스를 찾겠다고 하신 게 이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저는 저는 그 시즌 1을 한번 정리하면서 과거 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B, C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파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가능하겠다.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다오랩에서 이제 바로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프로필 서비스 같은 거예요. 각 사람들의 그런 지금 소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 쭉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프로필의 연결성들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결성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인이어서 초대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들어왔더니만 아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컨텐츠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커뮤니티 쪽에서 쫙 같이 뭔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커뮤니티로 공통점으로 묶이는 거 이건 뭐 클러스터죠. 클러스터링 네트워크 시어리에서 클러스터링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거를 메이킹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재밌는 주제고 그리고 아마 모든 기수가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 같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즌 1을 정리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 길드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홀드 됐는데 그걸 위해서 인터뷰 한 10분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4시간짜리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다오랩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자료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부터 시작해봐도 돼요. 다른 분들도 이 주제가 괜찮으세요?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막 저도 인터뷰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맞아. 데이터 너무 많다 그래서 되게 좋으면서도 약간 서운할 뻔. 뭐 그건 다시 인터뷰 하는 것 하시면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인터뷰 할 만한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아요. 네, 너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고 저기 뭐야 그분들도 인터뷰하면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오 이런 걸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다 좀만 얘기해봐도 재밌으신 분들, 흥미로운 그 행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터뷰가 항상 길어져요. 음, 네, 저는 채팅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네. 답변을 좀 해보면, 어, 일단은 사실 제가 오늘 좀 일찍 회사에 조퇴해서 고열도 나고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미리 말씀을 네, 드리고 이야기가 네.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한 팀인 건가요? 아,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못 네, 들으셨으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늦게 안 와서. 나오신 분이 네 분이시고 그래서 이 네 분이 사실 뭐 다른 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겠지만 네 명이 팀을 이루는 게 가장 미니멈 그리고 가장 그게 딱 맞는 숫자라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한 팀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했던 게 그때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여기에서 주제도 괜찮게 맞아 떨어지고 뭐 리더하실 분도 계시고 하면 요렇게 해서 한 팀이 되면 저희가 총 6개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7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6개에서 7개 조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딱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다른 조들은 또 이제 각자 조금씩 진도 나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어설프게 합류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한번 팀업을 이루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미팅의 어세턴스 크리테리아는 뭔가 팀이 되고 주제까지 정해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 음, 리더. 아직 리더가 없군요. 네. 그게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일단 주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신 걸 답을 해보면, 저는, 어, 네, 좋, 좋습니다. 사실, 뭐, 분위기 때문에 좋다고 한 거 아니고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는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사회성이 떨어지진 않기도 하지만, 어,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건 인터뷰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 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오랩을 그래요?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궁금했던 건 한때 열심히 활동했던 에자일 관계자로서 음, 스테이트 오브 에자일 코리아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음, 그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지금은 그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음, 지금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전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마인드셋이니까 계속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오랩을 주제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 어떤 사람은 그 다오랩이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거기서 배운 것들을 생활에 실천해 나가면서 이 다오랩 벗어나서도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다울에서 어떤 실험을 했지만 나는 거기에 유의미함을 못 느끼고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저는 저로서는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것 같다와 한 가지와 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게. 음, 다만 이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같은 게 궁금했고 어떤 골을 향해 기혈되어야 하나, 어떤 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 이 연구의 업세트 스크립트가 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고, 7기까지 온 과정에서 아직 이런 게 없었다니, 같은 게 신기한 것도 있고, 네, 두 가지가 좀 있었어요. 음. 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네, 에너지를 쥐어짜서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아유, 네, 이제 말을 해봤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좀 약간 아픈 게 잊혀지기도 해서 아, 얘기를 좀 그래? 길게 해봤고요. 지금 약간 뭐 39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아이고야, 있습니다. 진짜 높네요. 39도면. 네. 마침 또 비영 독감으로 토요일 못 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아이고. 비슷하게 이어받았네요, 지금 어, 고통을. 어. 힘내십시오.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요. 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처럼 아파보는 느낌이 있어서 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하여튼, 네, 그러면 주제, 팀은 이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빼고 다 합의하신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맞나요? 사실 합의라기보다는 네. 홍보였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이죠. 아,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군요. 뭔가 그 짧은 10분에 뭔가 다 돼 있고 제가 너무 늦게 와서 팔로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저는 괜찮으시다면 지금 저희 주제에서는 리드를 맡으시는 게 신뢰가 안 된다라면은 성인님이 제일 적합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하긴. 저한테 지금 링크드인을 뒤로 이제 아, 을 주셨는데 마침 이제 직업이 이제 그쪽이시더라고요. 그쪽. 이 프로젝트에 최적화되신 아, 분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오, 그렇게. CRO라는 직함을 처음 봤거든요. 아, 제가 만들어서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자칭입니다, 자칭. 그래서 이제 야로, 아, 치프 최저시급님? 리서치 리서처 오피서라고 하셔가지고
리서처로서 최적화되신 분이구나. 아, 음. 그래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대- 제가, 대청만 네, 해주시면 되겠네.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이, 저도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어쨌든 방법론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가봅시다. 진도나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챙겨보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거 분석하고 산출물을 내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은 이제 저는 좀 그려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1기부터 7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직대성하겠다가 아니라 좀 어떤 프레임워크로 보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에는 이거에 집중하겠다. 약간 이런 출발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커뮤니티 전문가인 바이트님의 그런 지혜를 많이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저기 뭐 일단 뭐 성혜님 그래도 거부 안 하시고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이트님이 아주 우아하게 넘기셨어. 예, 안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화살이 다 갈 것 같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선수를 치셨어. 아,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트님이 좋은 주제를 제안을 해주셨고 그 성혜님이 그걸 또 잘 리더로 받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팀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나 아마 다른 다오랩 멤버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하셔가지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기부터 6기, 7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6기까지를 한번 한번 돋아보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구조인데 무엇을 위해서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아까 이제 바이트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계속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시고 뭐 어떤 분은 잠수 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결국 커뮤니티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액티브하게 되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서 딥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실험들은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공유를 좀 같이 하거나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실험들을 어 이제 이거 거의 설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실험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멤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음, 그러니까 다오랩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고 저런 실험을 했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거버넌스 실험도 우리가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투표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리고 감사 포인트 이런 거는 이제 인정 욕구를 챙겨주기 위한 어떤 장치적으로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와닿았느냐. 나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 요건 잘 됐고 요건 안 됐고 이랬는데 멤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하다 수도 있거든요.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다 조사하시긴 어려울 거고 몇몇 진짜 꼭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쉐르파 구조 뭐 감사 포인트 이런 되게 대표적인 그런 게 있어요 실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멤버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러시면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네트워크 사람들 어떻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쫙 되고 그게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이런 것들도. 네. 그러면 그때의 좀 실험, 주제와 목적들은 지금까지 그 모임 자료를 저희가 좀 디깅을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저희한테 좀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 실험에 대한 거는 제가 저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4시간짜리 인터뷰가 질문지를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제가 제가 실험한 것들을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 이걸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래서 4시간을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 AI로 해서 지금 스크립트도 다 따놨을 건데
그래서 그걸 보시면 쭉 있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요런 꼭지가 우리의 좀 메인 실험이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실패했던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다오랩을 일종의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격으로 두고 여기에서 뭘 더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알아보면 좋겠다를 얘기를 지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인물 관계 관련돼서를 조금 많이 중심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동기 관리가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다른 동기를 갖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흐릿하지만 공유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건데 요거의 동기의 형태든지 아니면은 종류든지가 결정이 된 거는 아마 제이슨이 처음에 어떤 분들을 섭외를 했고 음, 그분들은 누구이며 그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한테 또 전파가 됐을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파가 돼서 지금의 형제의 형태까지 왔는가 하면서 이분들의 동기가 어떤 프로젝트로 발현이 됐구나 왜 음, 관점으로 레이어를 관리를 해야 저희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프로젝트 사이드 따로 잡고 인물 사이드 따로 잡고 뭐 다른 사이드를 또 잡기 시작하면은 이거 저희 자료 읽다가 시간 다 갈 것 같거든요. 칠기 시작이면 사실 엄청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인물 관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계도 같은 걸 그려보는 게 어떨까. 아유, 그게 조금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인 흥미입니다. 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뭔가 오늘 딱 정해져야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니, 일단 의견이 궁금한 상태이긴 합니다. 음, 저희도 거시적으로 얘기한 상태이지 포커스를 잡아서 이게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라는 것까지는 지금 얘기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오랩을 까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축은 있어야 되고 그 축이 있어야 저희가 목표 결과물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꼭 결론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낼 거는 아니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날 했던 작업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시는 거고 그때 4시간 했던 걸 지금 1시간에 하시는 거고 오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가 포메이션 되고 리더가 정해지고 주제에 어떤 대략적인 이 윤곽이 나오면 지금 다른 조 같은 경우는 추가 미팅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성과물을 낼 거고 이런 로드맵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꼭 오늘 다 만들 필요는 없다. 네. 제 생각에는 어, 그 커뮤니티를 볼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다 같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코드를 각자 사서 읽고, 혹은 언어님이 특강을 잠깐 해주실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특강을 한번 해주셔도 좋고, 이 목차를 보니까 이게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이거 커뮤니티를 좀 바라보는 렌즈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꼭지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날 잡아서 빠르게 하시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전에 저희가 되긴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온라인으로 뵙는 시간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여기 제가 이런 걸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조 이름, 멤버 역할, 연구 제목, 뭐 연구 목표, 뭐 이런 거를 쭉 하고 여기 로드맵이나 이런 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나중에 정해 주셔야 돼요. 리더는 지금 정해졌는데 운영 담당자, 말하자면 일정 조율하고 회의 준비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하시는 분, 그리고 기록 담당자, 회의록 작성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기록 담당자, 균형 담당자는 특정인에게 좀 일이 몰리지 않는가 이런 거랑 뭐 다 관찰하면서 누가 좀 소외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분을 같이 끌어들이는 뭐 이런 역할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수료식 때 우리 조의 운영에 대한 회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에다 취지는 뭐냐면 지금 조를 만든 것도 일종의 작은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조직이 너무 한 사람에 다 몰려가지고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이 구조를 스스로 한번 해보셔라. 방법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라는 취지에서 이걸 한 거라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균형 담당자예요. 그래서 그거 하실 분 이래서 네 명이라서 그래서 딱 이렇게 네 개로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가 딱 네 명이 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거까지 정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번 뵈서 그 논의해야 될 것들을 그날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만났을 때 커뮤니티에 대한 좀 프레임워크도 서로 좀 이해도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신저로 뭐 투표를 해서 정할까요? 지금 정하시죠? 그게 제일 저녁 시간이 좋으시지요? 다들 퇴근하시고 오늘처럼.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저녁 시간 되시는 날짜를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목요일만 빼고 괜찮습니다. 연수, 어, 그럼 일요일이 돼야 되겠는걸요? 우디님 일요일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괜찮다면, 건강만 괜찮다면 일요일 아,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일요일 혹시 안 되는 시간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시간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요일은 다 상관없습니다. 몇 분 정도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어, 원호님 혹시 짧게 그 커뮤니티 그 좀 뭐, 막 이렇게 덱을 준비하실 것까진 아니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실 것 같으세요? 그 필요에 맞춰서 해야죠. 30분이면 30분 안에 해야 되고 1시간이면 1시간이면 하는 거고. 정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한 3시간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저희 뭐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저희 논의하는 시간까지 해서 맥스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아보시죠. 네. 그 주로 계시는 지역구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라인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저는, 서울 답심리입니다. 저는 성수입니다. 네. 가깝네요. 저는 경기도 안양입니다.
네, 저는 사무실은 서울역 부분입니다. 지분 분당 쪽이고요. 음, 네. 그러면 일요일엔 안 되는 시간은 없으시고 선호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사실 출퇴근을 요즘 안 하고 있어서 다 상관없어서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시간 있으시면 그때로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으로요? 저녁 먹고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네, 저녁 저도 먹고 저녁이 있습니다. 7시나 8시 정도 어떠실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8시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주문 메신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미팅까지 잡힌 거죠? 네, 네. 아이고, 정말 힘든 거를 짧은 시간에 잘 마치셨습니다. 네, 딴 분들 4시간 하실 거 지금 1시간 안에 마치신 거예요. 오, 성공적입니다. 이만하면.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래도 다들 그 좋은 마음으로 다 주제도 잘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해 주시는 것도 잘 동의를 해 주시고 리더까지 잘 맡아 주셔 가지고 어쨌든 이 팀이 잘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일요일 날 마저 미팅 해 보시고 정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정하셔 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그렇게 발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조까지 포함하면 6개 조인데 제일 관심 가는 주제입니다. 제일 기대, 사심 가는 주제고요.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네요.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링크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기 어디야? 디스코드 그 채널에다가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딱 1시간 됐네요. 마치셔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쾌차하세요. 뭐, 이상입니다. 꼭 우리님 개최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자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